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 처음에 나오는 스택이라고 하는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재미난 문제 하나를 제시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C 언어에는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있어요. 뭐 기본형이라고 하는 문자형, 그죠? 캐릭터, 정수형, 뭐 쇼트, 인트, 롱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실수형 하면 뭐 플로트나 더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기본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뭐 배열, 구조체, 공용체 이런 것들이 있고 포인터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C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어떤 자료형만 가지고는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해요. 데이터 구조 또는 자료 구조가 필요한데 그러한 자료 구조를 이제 5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료 구조, 데이터 구조는 뭐냐? 자료형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추상적인 자료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추상적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자료형을 말해요. 논리적인 어떤 자료 구조를 말해요. 자료 구조. 그래서 이따가 뭐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리즘을 가미시켜서 여기 알고리즘을 추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자료 구조를 만드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크게 대표적으로 선형 자료 구조 또는 비선형 자료 구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선형이다, 비선형이다 라는 얘기는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없어요. 자, 그래서 순서가 있는 자료 구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이블, 즉 배열이 C 언어 자체에서 제공해주고 있죠. 배열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요 값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논리적인 모양이 이렇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어서 값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값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죠. 자, 이것도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라고 하는 어떤 자료 간의 순서가 존재해. Q는 우리가 보통 이걸 대기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기행렬.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값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자료 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런 순서가 존재하죠. 연결 리스트는 그야말로 이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요 각각의 자료들에는 이러한 포인터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포인터부는 다음 자료를 가리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가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부는 다음 자료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포인터부에 의해서 당연히 순서가 존재하겠죠. 비선형 자료 구조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리와 그래프인데요. 트리는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트리는 상하 관계는 존재해요. 여기가 상이고 이게 하죠. 여기가 이제 상이고 이게 하죠. 어떤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만 어떤 이 자체의 어떤 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얘고 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얘고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비선형 자료 구조의 대표적인 예고. 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오로지 어떤 상하 관계도 존재하지 않죠. 그냥 정점과 엣지, 즉 간선의 집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뭐 이거 간의 어떤 관계만 존재할 뿐 이것이 어떤 순서는 없어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얘다 이런 건 없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료 구조들이고, 이러한 자료 구조들은 여기서 배열만 빼놓고는 다 언어 차원에서 제공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가미시켜서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돼. 알겠죠? 논리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논리적인 자료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무엇을 가지고 만들 거냐.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배열 또는 포인터를 이용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 포인터를 이용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엘로케이션 함수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메모리 엘로케이션 함수 써서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의 관계인데, 이거 처음에 우리가 기초 알고리즘 이야기할 때도 이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즉 자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가미가 돼야 되고, 어떠한 자료 구조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효율이나 성능이 또 좌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료 구조를 만들고, 또 어떠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쉽게 되느냐 또 어렵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이 돼요. 이때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되면 결국 배열이나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배열이든 동적 메모리 할당이든 C 언어 구성 요소를,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 구조를 배열로 만들겠다, 또는 이 자료 구조를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통해서 논리적인 자료 구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내가 배열로 하겠다 그러면 그러한 배열을 우리가 인접행렬이라고 하고요.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내가 그래프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 인접 리스트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인접행렬을 가지고 그래프를 많이 구현을 하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내가 배열로 만들 것이냐,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만들 것이냐, 이걸 일단 결정을 하고, 배열로 만들 때의 어떤 알고리즘과 동적 메모리 할당으로 만들 때의 어떤 알고리즘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뭐 배열이든 동적 메모리 할당이든 어떤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스택을 만들든지 뭐 트리를 만들든지 그래프를 만들든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금방 살펴봤던 선형 자료 구조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스택입니다. 스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배워가면서 느껴야 돼요. 스택인데, 이 스택은 보통 배열로 만듭니다. 배열로 만드는데요. 이 스택을 우리가 보통 후입 선출 데이터 구조다 또는 LIFO 데이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last in first out이에요. 즉 최근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갑니다. 왜냐하면 쭉 값이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거든요. 쌓인 상태에서 위 거를 빼지 않고 아래 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빼내려면 위에서부터 또 빼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이 가장 먼저 나가는 그런 데이터 구조예요. 자,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배열을 통해서 만들고자 한다.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돼. 논리적인 스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어떨 때 씁니까? 이 스택이. 함수 호출할 때 쓰이죠?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 사용되는 이 스택은 시스템 메모리 영역이에요. 시스템 메모리 영역에 아주 일부분의 어떤 스택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택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스택은 비록 이 컴퓨터 내부에는 시스템 메모리 영역에 스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메모리 영역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별도로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알고리즘을 추가시켜서.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값을 입력하는 과정을 푸시라고 합니다. 값을 입력. 팝은 값의 출력이에요. 값을 이제 빼내는 겁니다. 가져오는 거예요. 값의 어떤 출력을 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건 입력 장치 또는 모니터에 출력한다든지 뭐 키보드로 입력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이 스택에 입력하고 출력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입력하는 거 이걸 우리가 푸시라고 하고 이렇게 빼내는 거 이걸 우리가 팝이라고 한다. 이러한 후입 선출 데이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택 포인터라고 하는 변수를 두고요. 이게 일반 변수예요. 여러분들이 왜 스택 포인터냐? 그냥 A라고 해도 돼. 이 A라고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변수나 두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택 포인터라고 하는 SP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후입 선출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게 일반 배열이야. 일반 배열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리는데 배열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거꾸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메모리를 세울 수는 없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첨자가 0,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 스택 포인터를 0으로 둔다라는 얘기는 스택 SP라고 하는 변수에 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걸 가리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SP, 스택 포인터가 0 포인터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값이 입력되잖아요. 그러면 S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입력해요. 값을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SP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할 때는 항상 S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저장하고 SP 하나 증가해요. 알겠죠? 그러면 10을 저장했다 그러면 이렇게 돼. 20을 저장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30을 저장했다 그러면 저장하고 SP 증가합니다. 40을 저장했다 그러면 저장하고 SP 하나 증가해요. 자, 이때 값을 추출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SP가 허공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따라서 값을 추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 SP를 일단 감소시키고 S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또 값을 가져올 때는 일단 SP를 감소시키고 SP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SP가 0을 가리키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아까 처음 상태가 됐기 때문에 스택이 비어있는 empty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쭉 하다가 저장 공간이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고 값을 여기까지 저장하고 SP가 증가된 상태예요. 그럼 여기가 7을 가리키죠? 여기에 지금 데이터 몇 개 저장되어 있나요? 몇 개 저장되어 있어? 7개 저장되어 있죠, 그죠? 0첨자부터니까. 따라서 SP가 7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7개가 저장됐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열 공간을 이렇게만 딱 잡았다면 더 이상 집어넣을 공간이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SP가 max size 7로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스택 풀이다. 더 이상 집어넣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변수 하나를 가지고, SP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가지고 입력과 출력, 즉 입력과 추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SP 변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데이터 입력되면 쭉 위로 올라갔다가, 데이터 빠져나가면 쭉 내려가고, 데이터 위로 올라가면, 데이터 저장되면 또 쭉 올라가고, 데이터를 추출하면 또 쭉 내려가고. 그쵸? 자, 이래서 어떤 논리적인 리포 구조, 후입 선출 구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구현해 보자 이겁니다. 구현해 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거고요. 요 함수 두 가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 함수 두 가지다. 요 함수 호출이 여기서 호출되고 있어요. 지금 메인 함수에서 호출되고 있죠. 자, 스택은 전역 변수, SP도 전역 변수로 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네. 맥스 사이즈는 100입니다. 맥스 사이즈 100이라는 얘기는 스택 저장 공간, 그러니까 스택의 어떤 저장 능력이 100가지 저장, 그러니까 100개의 어떤 값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0부터 99까지 되겠네요. 그죠? 99까지. 자, 그래서 메인 함수 딱 시작하면 이러한 표시가 나오면서 꺾은 가라고 이렇게 표시되면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입력된 데이터가 소문자 i나 대문자 i면 데이터를 입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i나 대문자 i면 데이터라고 출력하고 데이터 하나 입력받습니다. 그 입력된 데이터를 푸시 함수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넘겨줘요. 그럼 일로 오겠죠? 매개 변수로 넘어가서 현재 혹시 SP가 맥스 사이즈가 아닌지는 확인해요. 맥스 사이즈가, 그러니까 SP가 현재 맥스 사이즈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저장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S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데이터 저장하고 SP 증가한다고 했죠. 그렇지? 이걸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S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데이터 저장하고 증가하는 거니까 후치 연산입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별도로 놔도 되고 아니면 후치 연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return 0을 합니다. 그런데 SP가 맥스 사이즈와 동일하면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리턴해요. 이 리턴되는 값은 이쪽으로 리턴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리턴되면 스택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출력되는 거고, 그냥 0이 리턴되면 스택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출력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 pop은 스택에서 값을 추출하는 건데, 만약에 입력된 값이 소문자 5나 대문자 5면은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pop을 호출합니다. 이때 call by reference로 넘겨준다는 거 주의하세요. 왜 굳이 call by reference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call by reference는 뭡니까? 함수에서 어떤 조작을 가한 것이 이쪽 메인 함수에도 반영이 되죠, 그죠? 메인 함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call by reference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소를 넘겨줘요. 이렇게 주소를 넘겨줍니다. 주소. 그럼 얘가 이거 주소를 저장하고요. 현재 스택이 empty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empty면 return -1을 합니다. empty가 아니면 그냥 최종적으로 0을 리턴하죠. 즉, 이 pop 함수가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값은 추출한 값이 아니고 현재 스택이 empty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태를 추출해요. 아니, 상태를 반환해요. 그래서 여기서 리턴되는 값은 0 또는 -1인데 -1이다라는 얘기는 추출할 값이 없다는 거예요. 왜? empty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이 되면은 스택이 비었다. 0이 되면은 이 조건에 만족되지 않아서 스택이 비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출력되지 않겠죠? 자, 이때 추출할 값이 존재하면은 일단 스택 포인터가 어떤 상황이냐면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값이 안 들어가 있는 요 바로 위 거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값을 추출하려면 위에서부터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SP를 일단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죠? SP 일단 감소시키고 요 SP가 가리키고 있는 요 값을 가져와. 가져올 때 간접 연산자, 이 가져온 값을 간접 연산자를 취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져온 값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가져온 값이, 그러니까 추출한 값이 메인 함수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call by reference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일단
이 과정을 먼저 실행되는 모습을 먼저 보고 실습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다시 코드블록 실행해서 여러분들 그 챕터 5의 이그잼 32를 열어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i라고 입력하는 거야. 그럼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i, 2, i, 3, i, 10, i, 20. 자, 이렇게 됐을 때 스택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놨다. 그럼 현재 스택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1, 2, 3, 10, 20 한 다음에 요 빈 공간을 SP가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5나 대문자 5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위에서부터 빠져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20 나왔죠? 10 나오고 3 나오고 2 나오고 1 나와. 1까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없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5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스택이 비었다라고 출력되겠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